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설장입니다. 전지를 마친 소나무 장송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소나무 전지를 하게 되면 변해가는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나무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전지는 꼭 필요한 것인가 궁금하시죠? 나무 전지 전쟁은 왜 하는 걸까?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의문부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지전쟁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과습성이라 그런 게 있는데 이 결과습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전지를 하는 목적은 소나무 양호한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수려한 수영을 만들어 가지고 보는 관람자들에게 관상할 가치를 높이고 소나무 생육 상태 조절과 개화결실의 촉진 등 다양한 필요성,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생력을 유지를 하는 뿌리와 강압성으로 탄수화물 생산을 담당하는 가지와 잎의 생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활력을 대주기 위한 목적도 분명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떤 현장의 감독관은 나무를 옮기는데 전지를 거의 하지 않고 이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 마찬가지 해줘야 됩니다. 자기는 뭐 그냥 3분의 2는 자르고 또는 80%는 잘라야 살린다. 이래가 막 덤벼가지고 결국 불협화음을 일으켜가지고 좋지 않은 그런 현장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감독이 원하면 해주면 됩니다. 물론 나무 가지를 거의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이식하여 회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믿는 기술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나무 가지와 잎을 채소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전지를 거의 하지 않고 잎만 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나무를 이식을 무사히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영을 덜 건드리면서 이식을 위한 충분한 전지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고 비용을 턱없이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 전지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전지는 첫 번째는 조형을 위한 전지로 고사지나 역지, 허약지, 교차지, 도장지, 병등가지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을 없애주고 그리고 보기 좋게 툭툭 튀어나온 가지를 자르고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나무 전지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보기가 좋아야 그 가치가 높다. 왜냐하면 조형수로서 정원이나 공원이나 가로수길을 아름답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연에 있는 나무들이야 지가 스스로 폭도 좁히고 잎도 떨어뜨리고 가지도 죽이고 가지도 살리고 하면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인간이 보는 사람의 생활권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덥수룩하고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으로는 생장 조절을 위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를 입은 가지나 고사지를 제거하고 곁가지, 움퉁가지, 도장지들을 적절히 정리해 줘 가지고 생장의 활력을 주고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전지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지의 목적은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와는 반대가 되겠죠. 회양목, 주목, 백나무, 편백, 화백 등은 목적에 맞는 형태로 가지런히 정리해주고 그래 보기 좋게 일자로 한다든가 모양을 낸다든가 뭐 그건 목적이 다 따로 있을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소나무는 4, 5월경에 순치기 작업을 해가지고 원하는 수영과 풍만한 잎을 유도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생장 억제를 위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생장 억제를 위한 전지는 상록 화렵수 경우는 잎따기 작업을 통하여 미간을 아름답게 하고 통풍과 햇볕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나 정원 등에 식재한 이 나무들은 목적에 따른 크기를 조절하여 주기 위한 전지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막 크게 자라보면 심을 때의 목적과 달리
다른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로수로 심을 수 있는 나무들 중에는 느티, 배롱, 단풍, 모가 뭐 등의 맹활액이 아주 우수한 나무들은 굵은 가지나 원줄기를 잘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나 평나무, 단풍 등은 순딱이나 잎딱이 이렇게 단순하게 약전을 해가지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갱신을 위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맹활액이 우수한 하렵수들은 노목이 돼가지고 생력을 잃게 될 때 가지를 적당히 잘라줘가지고 뿌리의 발근을 도와주고 개화가 불량한 나무들, 노목들은 묵은 가지를 잘라줘가지고 새로운 가지를 움트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네 번째 갱신을 위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화결실을 위한 전지입니다. 예를 들어 신초에서 개화하는 장미, 포도 등은 수영, 수세를 고려하여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근부 활동기 이전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 중에서 건강한 눈만 몇 개 골라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주면은 신초가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가 달리게 되죠. 만약에 6, 7월에 꽃눈이 생기는 영산홍의 경우에 7월 이후에 보기 좋게 전지를 해버린다면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없거나 꽃이 피더라도 띄엄띄엄 피가지고 화려한 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결과습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생 가지에서 개화결실하는 식물로는 광나무, 귤나무, 모란, 무궁화, 배롱나무, 백담나무, 불두화, 이팝, 장미, 해당화, 유도화, 협죽도, 대추나무, 유자나무, 포도, 감, 밤, 감귤 등입니다. 이것들은 이른 봄에 가지를 적당히 정리해 주게 되면 거기서 신초가 나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도 그해 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년생 가지에서 개화결실이라는 식물로는 졸참, 신갈, 가문비, 히말리아 시다, 연필향나무, 서양향나무, 회양목, 개나리, 개비자나무, 댕강나무, 라일락, 목련류, 박태기, 벚나무, 생강나무, 수양버들, 옥매화, 진달래, 철쭉, 올리브나무, 꽃사과, 매실, 물앵두, 복숭아, 살구, 산수유, 앵두나무 등은 2년생 가지에서 개화결실을 하기 때문에 올해 나온 신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잘라버리면 내년에 꽃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온 가지를 적당히 조절해 가지고 잘라줘야만 내년에 그 가지에서 다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년생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3년생 가지에서 개화결실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소나무나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향나무, 명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이 배와 사과는 2, 3년생에서 달릴 수가 있지만 보통 3년생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3년 된 가지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3년 된 가지에서 나온 눈에서 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니까요. 이런 것들은 3년생 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하죠. 결과지는 거기에서 나온 가지가 바로 결과지가 되는 것이죠. 결과모지를 아주 중요하게 달아야 됩니다. 그걸 뭉텅뭉텅 잘라내버리면 거기서는 꽃이 피거나 열매가 달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주위해서 3년생 가지를 그러니까 올해 친다면은 내년 봄에 이제 꽃이 피기를 바라면은 2년생 가지를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년에 되면 3년생 가지가 되면서 거기서 눈이 터져가지고 꽃이 피고 과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4년생 가지에서 개화결실하는 식물도 있는데 그거는 미국 향나무입니다. 이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결과습성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지를 할 때 꽃이 오는 가지를 살려두고 그렇지 않는 가지를 적당히 정리해줘 가지고 나무를 관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현명한 전지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전지 전쟁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과 습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